절단을 하시든지 네. 제왕절개를 하시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출산을 그쵸.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미생물 샤워라고 들어보셨나요? 미생물 샤워요? 네네. 좀 낯선데. 아, 네. 아마 이제 들어보신 어머니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자연분만을 통해서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거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의 유익균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도포를 하고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아기가 처음 만나는 장내 미생물이 유익균이냐 아니면 유해균이냐 따라서 아이 장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네. 임신 중에 네, 맞습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연분만이 네. 자연분만 해야 되는 거네요? 자연분만을 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네. 그 선택적 제왕절개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자연분만 쪽으로 또 음. 어머니도 아마 기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네. 안 되셔서 안 되시는 분도 있죠. 제왕절개 수술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으시던데. 네네, 많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자연분만이 좋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셨을 때는 네. 두 번째로 아기에게 장내 유익균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모유수유.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 모유수유도 있네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방법인 또 마지막까지는 방법, 아니겠구나. 또 방법이 있겠지만 네. 이 네. 모유수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된 거에 의하면 모유를 아기한테 이제 줄 때 아기가 그 모유를 먹잖아요. 네. 근데 그 모유를 먹을 때 엄마의 장내 유익균이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제왕 하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막 글 네. 올리시는데 모유수유 좀 해주시면 된대요. 네, 네. 모유수유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모유수유를 길게 못해도 어쨌든 시도하는 걸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는 있는데 그 만약에 이제 초유는 꼭 먹여야 된다 해서 정말 뭐 태어나자마자 네. 일주일은 꼭 모유를 먹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길수록 아기한테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유는 뭐 한 달 안에는 다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최대 뭐 6개월, 3개월, 6개월? 한 달은 너무 짧고 그 이상은 좀 먹이시는 게 좋다고 권해드립니다. 요즘에 산모님들 보시면은 네. 육아휴직 보통 한 100일 정도 쓰시고 그쵸, 3개월 복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하시던데 어쨌든 한 두세 달 정도는 모유수유 해주면 좋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도 못했고 네. 모유수유도 못하실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본인은 원하지만 네. 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유를 네. 먹이는 경우 있을 수 그때는 있죠. 네. 이제 마지막 방법일까요? 네. 네네. 마지막. 네. 아기에게 직접 유익균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직접 준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이제 투입을 네, 그렇죠. 영양제나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산균 먹이면 되는 거. 예, 그렇게도 많이 알고 네. 계신데 중요한 거는 그 유산균도 되게 브랜드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과연 우리 아기한테 맞는지 이제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일 때는 장 환경에 맞게 먹이는 아기들이 게 좋죠. 아기들마다 장의 상태가 달라요? 달라질 수 있죠. 아까도 이제 그 달라질 수 있는 변수들이 뭐 제왕절개냐 또는 자연분만이냐 또는 모유수유냐 뭐 분유수유냐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그런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김슬기 님이 유산균이 안 맞으면 더 배가 아프다더라고요.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죠. 유산균도 아기에게 맞는 유산균이 그래서 좀 전에 지금 장 상태에 따라서 안 맞는 유산균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아기가 배앓이로 고생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사실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먼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생애 전 주기를 봤을 때 이 장내 생물이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화면 보실까요? 화면을 네, 이거 글씨가 작아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임신기부터 보여드렸거든요. 임신기, 유아기, 또 청소년기, 노년기. 그래서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아기가 태아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거의 무균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완전 정말 살균, 무균과 비슷한 그런 상태인데 그때 이제 산도를 통해서 미생물 샤워를 거치면서 아기가 처음으로 이제 미생물에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유수유를 통해서 이제 장내 유익균들이 점차 늘어나죠. 그래서 유산균 수가 아기 때는 적다가
점차 자라면서 유산균 수가 늘어나고 저 또 그래프가 이렇게 다양성이 올라가는 높아지는 게 거죠. 네.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걸 표현해 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기가 장내미생물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애 첫 일주일 이때 이제 가장 많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생애 첫 거치고, 일주일. 네네. 네. 그 다음에 6개월 시기 때 또 장환경이 크게 변화가 돼요. 근데 6개월 시기 하면 바로 아기가 모유를 이제 거의 끊을 때, 모유를 먹이면서 이유식을 같이 네네네네네네.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기의 식사가 바뀔 때 장내 환경도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만 3세가 됐을 때, 이때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요 3세 때 완성된 장내 미생물 환경이 거의 성인기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노년기 때는 다양성이 확 줄면서 오히려 유해균 수가 확 늘어나게 되죠. 아까 그 천일 얘기하신 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장환경이 다를 수 있고, 또 아까 6개월이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있다 하셨죠? 그 만 3세 때 완성이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우리 아이 면역 체계는 만 2세 때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면역 체계가 완성되는 시기 때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으면 더 그 면역 체계가 거의 불안정해지고 그럴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유산균은 언제부터 먹이면 좋을런지요? 네, 유산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자연분만이나 모유수유 다 어렵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신생아 시기 때부터 많이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용 유산균이 있고, 또 이제 분말 그 형태로 또 신생아 시기를 지나서 또 먹일 수 있는 그런 형태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가 소개해 주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 환경이 다를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장환경은 이제 아이의 장환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엄마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바로 변의 색깔을 보고 우리 아이 장 상태가 어떤지 이제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 대부분 이제 아기가 응아를 하고 엄마가 딱 기저귀를 봤을 때 황금색 변이 딱 보인다. 황금색.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장 건강한 변이 바로 황금변,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간장에서 그 간이죠. 간에서 담즙이 나올 때 처음에 이제 갈색인데 이제 위를 거쳐서 녹색이 됐다가 또 그 장을 거치면서 이런 황금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의 소화 기능이 원활하고,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만약 황금변이라고 하면은 그 상태로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녹색변 보면 큰일 났다고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병원 데려가야 된다고. 아니요. 녹색변은 괜찮은 거예요? 정상변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아기는 이제 몸이 발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녹색변을 봤다는 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분유를 바꾸거나 그런 일시적인 변화가 있거나, 또는 이제 음식물이 들어갈 때 담즙의 양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그때도 녹색변을 볼 수가 있고, 또 장 운동이 이게 빨라져서 미처 소화되지 않고 배설이 될 때 또 이제 녹색변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아이가 근데 좀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때도 잠깐 녹색변이 될 수가 있어요. 황금변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황금변을 봤다고 할지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녹색으로 바뀔 수 있어서 나중에 이제 기저귀를 확인했을 경우에는 녹색변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바로 보고 나서 이 색깔 변이면 병원 데려가야 된다. 그거는 그런 색이 있죠. 바로 이제 검은색 변과 이제 하얀색 변, 회색 변.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런 색도 있어요? 네네. 검은색 변을 봤다는 거는 뭔가 안에 출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꼭 기저귀를 가지고 병원에 소아과를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또 하얀색 변을 봤다, 그거는 이제 담도 폐쇄증, 뭐 로타바이러스. 병이네요. 다 병이 있는 거네요. 병증이 있는 거네. 지금 그 변비 아가는 토끼똥을 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아가들의 변은 어른들보다 굉장히 묽거든요. 근데 이제 묽지 않고 뭔가 이렇게 떼구들 구르는 토끼똥을 봤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기가 변비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는 이제 분유 농도가 너무 묽거나, 또는 이제 먹는 양이 너무 적거나, 아이가 좀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변의 양상이 토끼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장님께서 지금 변 색깔이나 변의 형태가 뭐 이제
묽은 똥이냐 아니면 토끼똥이냐 이런 거 보고 장 상태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정확도나 이런 걸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100% 정확하다라고 어쨌든 유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유추가 아니라 정말 정확히 아이 장 상태를 보려면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바로